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텍사스 공장 개장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델 Y 생산하겠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양산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정말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좀 징그럽긴 한데 어쨌든 이걸 보여줍니다. 내년에 양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징그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로봇이 전기차보다 더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투자자는 촉을 세워야죠. 어떤 촉을 세워야 되냐면 머스크가 한 말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행보를 봤을 때 저 말이 진짜라는 거죠. 자동차 기업들은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촉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저 로봇에 왜 집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면 또 유명한 현대차가 있는데 올 초 CES 2022에서 현대차 회장이 로봇 개를 하나 데리고 나와요. 같이 발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개를 데리고 나와? 현대차의 로보틱스 비전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위한 지능형 로봇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머스크랑 미래를 보는 시각이 같다라는 거죠. 머스크 그리고 정의선 회장, 이 둘이 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로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3월 16일날 주주총회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 말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회사를 M&A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대체 왜 로봇에 뛰어들려고 하느냐? 라도 알아봐야겠죠. 삼성하면은 뭐 가전회사, 반도체 회사라 생각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가 나중에 자율주행차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로봇을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꿈도 버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로봇에 앞다투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로봇이 돈이 된다는 거죠. 작년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했었어요. 메타버스의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뛰어들었던 이유는 메타버스가 돈이 될 거라 봤던 거죠. 뭐 SNS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메타버스가 다 장악할 것이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차지하는 기업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메타버스로 뛰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코인이라던가 NFT까지 연결이 되면서 거대 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들었던 거고, 이번에 로봇은 뭐 때문에 뛰어드는 것인가? 로봇 자체의 수익이라기보다는 로봇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너지를 일으키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모두 발벗고 뛰어들고 있는데 대중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로봇이라고 하니까 주식 중에 로봇 하면 테마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회가 아직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라고 알려줄 수도 없어요. 이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서 나중에라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로봇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패턴을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산업용 로봇이랑 휴머노이드가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은 뭐 물류, 제어, 조립 같은 걸 하는 건데 공장이나 산업에서 인건비를 줄여주고 정밀 작업이 가능하고 위험한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가 유행할 건데 산업용 로봇의 종합 집결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 로봇 기업들은 주로 산업용 로봇에 속하고 있는데요. 직교, 협동, 다관절, 진공, 물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이 B2C 기업들이 주로 도전하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사보조, 서빙, 배달, 건강, 청소. 가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죠. 전자제품 또는 자동차와 연동될 때 위력이 배가 될 수 있다 보거든요. 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필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의료용 로봇이 있어요. 정밀 수술 같은 걸 위해서 사용하는 로봇으로 주로 의료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시장이 넓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키가 172cm, 56kg, 시속 8km로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전기 구동기 30개가 들어가요. 20kg의 물건을 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가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에 모니터로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카메라가 8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들어가서 주변의 사물을 인지합니다. 나중에 같이 살기 찝찝한 게 카메라 8개 달린 거랑 나랑 같이 살면 좀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카메라로 있는 정보가 송신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 감시받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테슬라 자체
자체 개발 반도체인 D1이 탑재되고 슈퍼컴퓨터 도조가 두뇌가 돼서 시스템 정보 처리를 할 것이다. 어차피 전기차도 이제 제어할 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제어하겠다. 효율 좋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사이버 트럭보다 더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돈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자동차 회사들,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상업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현대차도 질 수 없죠.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일부는 회장 개인 돈으로 투자했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지금 이게 사족 보행 로봇이 스폿인데 이 미니 스폿이 출시되면 한 2억 정도에 출시된다 그래요. 그리고 아틀라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2족 보행입니다.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깝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아까 하나에 2억짜리 요거 스폿은 어떻게 쓸 거냐? 저는 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티넨탈에서 보여준 자료인데요. 자율주행차 큐브랑 로봇 개가 만나면은 이렇게 물류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앞으로 현대차도 스폿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택배를 배송하는데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보다시피 자율주행차 캐리어처럼 일정 지점을 운행하고 로봇 개들이 쫙 풀려가지고 세부 배송을 다 하고 싹 돌아와요. 택배 같은 경우는 차 한 대에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근데 차 한 대에 막 로봇 20마리가 따다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몇 배의 속도로 물류 처리가 끝나겠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만나게 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봇이랑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로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에 인수한 게 신의 한 수다라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가진 자본이 80조가 넘어요. 1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기술력을 얻고 앞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정말 잘한 일이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는 로봇 사업에 크게 뒤처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스닥에 상장해서 결국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파는 게 소프트뱅크인데 아직까지도 지분 20%는 소프트뱅크가 계속 갖고 있어요. 나스닥 이런 거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가 소프트뱅크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아마도 이런 것들을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몇 년 안에 결국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LG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서빙 로봇, 광고 로봇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광고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본 거죠. 그리고 투자 회사 중에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마곡에서 시범 서비스를 했어요. 자율주행 이제 배송,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것들을 하는 거를 보여줬죠. 배송 로봇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서빙 로봇, 배달의 민족의 서빙 시범 서비스인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 렌탈료를 받는데 렌탈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서빙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서빙 로봇을 두게 되면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배달 로봇은 어떻게 다니냐면 QR코드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배달 로봇은 아직 1층밖에 못 다니지 않냐, 사람이 1층까지 내려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배송을 해주고 나갑니다. 시범 서비스이긴 한데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노인 장애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파트너 로봇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타 로봇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로봇 느낌이 나죠. 포드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직립보행 로봇 디짓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테슬라 봇이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런 거를 꿈꾸는 겁니다. 자동차랑 로봇을 같이 파는 거예요. 로봇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차를 샀을 때 그 짐들을 로봇들이 다 왔다 갔다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 편의를 해줄 겁니다. 로봇 하나를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보는 게 이런 사업일 것이다 라는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 자동을 하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도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물류 자동화 로봇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브레인 리스 로봇이라는 걸 등장시켰어요. 브레인 리스라는 건 뇌가 없다라는 거죠. 5G 통신망이랑 연결된 로봇인데 로봇의 뇌를 외주에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로 대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두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에다 두면은 비용을 저렴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추측해 봤을 때 삼성의 갈 방향은 어디다? 휴머노이드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우선 삼성의 계열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전, PC, 반도체, 스마트폰, 음향,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카메라 모듈, 뭐 통신 모듈 이런 것들인데 휴머노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계열사들의 매출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생명이라던가 삼성화재 같이 보험사를 생각하면은 이 휴머노이드에다가 의료 건강을 체크하는 기능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안면이랑 안구를 스캔하면서 건강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연락을 해주는 로봇이다라고 하면은 보험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제 얼굴이랑 안구만 봐도 건강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 쪽으로도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럼 삼성은 무엇을 인수할까? 국내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테마적인 성격인 거고, 삼성이 꼭 국내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서 골라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서 대박을 노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너무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보다시피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키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로봇 자체가 수익성이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자사 제품과 매출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라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픽은 로봇 사업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이 로봇 매출 비중이 그 회사에서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현대차, 컨티넨탈, 포드 다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 매출이 대부분이니까 자동차 사업을 잘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로봇 잘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삼성전기라던가 무라타 제작소, 테라다인, 아니면 ABB, 나중에는 키엔스 이런 것까지 연관될 수 있는데,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라던가 카메라 모듈 공장 자동화, 반도체 검사 장비, 여러 부품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로봇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LG 이노텍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가 성장하게 되면은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보일 것 같아요. 로봇 매출 비중이 적은 회사보다는 로봇 관련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은 전기차처럼 승자 독식 구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에서 찾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야를 너무 좁히지 말고 넓히고, 시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서 이 기업이다 라는 걸 찾아내시고, 그것도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한다라던가 큰 하락이 왔을 때 그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